값과 산포도 부분을 할 건데 먼저 대표값을 하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아봅시다. 만약에 10명의 학생의 성적이 있어요. 80점인 학생도 있고 70점인 학생도 있고 60점인 학생도 있고 50점인 학생도 있고 90점인 학생도 있고 한 요 정도인 점수가 있었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이러한 자료의 의미를 우리는 별량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자료들을 우리는 별량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지금 별량의 개수 몇 개 있는 거야, 그러면? 6개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얘네들을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어. 기준 좀 잡자, 야. 50에서부터 70, 그리고 70에서 90, 그리고 90에서 100, 이렇게. 그렇다면 70점에 있는 애들이거나 딱 90점에 있는 애들은 어떡합니까? 라고 해서 여기를 우리는 이상, 미만이라는 기준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은 얘네들을 우리는 계급이라고 불렀고, 요 계급에 해당되는 자료의 개수를 한번 세볼까? 50 이상 70 미만이야. 하나, 2명 있죠. 여기 2개 있네. 70에서부터 90. 70 포함해야 되겠지? 하나, 2개, 3개. 그치? 3개 있을 거. 90 이상은 1개 있을 거.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도수라고 불렀어. 도수. 알겠지? 도수. 그러면 얘네들 총 다 더하면 몇 명이야? 6명. 우린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 도수의 총합이라고 불렀던 거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자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기는 좋은데 단점이 있었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3명이 70 이상 90 미만인 건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얘네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표만 본다면 도대체 이 3명은 몇 점인 거야? 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은 있어. 그래도 자료의 분포 상태를 알기 쉽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도수 분포표라고 한다 그랬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괜찮아?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고. 그럼 대표값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야. 우리가 이 A반이라면 A반의 각자 담임 선생님이라고 생각 한번 해봐봐. 그런데 B반 담임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A반 선생님 이번에 애들 시험 어떻게 봤어요? 한 몇 점 정도 나왔어요? 라고 물어본 거야. 그냥 가벼운 그냥 인사말 같은 거였어요. 이번에 애들 시험 잘 봤어요? 뭐 이런 느낌. 그런데 A 선생님이 B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보자마자 잠깐 여기 앉아보세요. 한 친구는 80점, 한 친구는 70점, 누구누구 아시죠? 걔도 70점. 또 누구누구, 걔는 60점, 걔는 또 50점, 그리고 누구 있더라? 맞아요. 걔는 90점이에요. 이렇게까지 원했던 것은 아니야. 그냥 당신네 반, A반, 한 점수가 몇 점쯤 되냐, 그냥 그게 궁금했던 거야. 그렇다면 우린 얘네들 가지고서, 저희 반이요, 한 몇 점 정도 나왔어요. 라고 대답할 때 그 몇 점. 이 별량들을 대표하는 그 몇 점. 그 숫자를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부를 거야. 그렇다면, 대표값으로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뭘 할 수 있겠어? 얘네들을 모두 다, 싹 다 더해. 그래서 얘를 뭘로 나눠? 6으로 나눠. 이것을 우리 뭐라고 부르니? 평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평균을 구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너무 잘하네 얘기하기도 그렇고
너무 못하는 애 얘기하는 애도 그렇고, 잠깐만, 몇 점이라고 대답을 할까? 그래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자료의 대성하기를 쭉 배열한 다음에, 요 가운데쯤 있는 얘네들에 대한 평균을 계산한 거야. 몇 점? 한 70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또는 저희 반 몇 점이냐고요? 저희 반은 70점이 제일 많네. 그냥 70점이라고 얘기하자. 제일 많은 애가 70점이네요. 거의 애들이 대부분이 다 70점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것을 우리는 최빈값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대표값은 크게 종류가 세 가지야.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교재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좀 봅시다. 봐봐. 대표값은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부른다라는 거고, 뭐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라는 것이 있는데, 평균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했듯이 별량에 대한 총합을 그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것, 이것을 우리는 평균이라고 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그치? 맞지?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는 중앙값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니 평균은 우리가 많이 쓰면 될 텐데 중앙값을 왜 씁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한 반 마찬가지 점수를 냈어. 애들이 너무 공부 잘해서 막 80점, 막 90점, 막 100점, 80점, 90점 막 이렇게 돼 있어. 한 요 정도만 해보자. 그냥 요 정도. 그럼 평균이 얼마야? 90점인 거야. 알겠지? 그렇다면 한 놈이 빵점이 나온 거야. 한 놈이 이렇게 빵점이 나와버리면 반평균이 어떻게 돼? 갑자기 확 떨어지지. 맞니? 그렇다면 이런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점수가 확 떨어질 거란 말이야. 예전에 김연아가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그랬었어. 그때 러시아였나 그랬는데 막 다들 막 10점, 9점, 막 8점, 막 10점 만점에 막 이렇게 주고 있었단 말이야. 막 10점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러시아 쪽에 있었던 그 심판관이 뭐 3점인가 이렇게 줘버린 거야. 이렇게 되니까 전체 총점이 뚝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예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극단적인 값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에 대한 대소관계를 쭉 배열하는 거야. 3, 그 다음에 8, 9, 10, 10 이렇게 대소관계를 배열한 다음에 여기 있는 가운데 값으로 정하겠다는 거야. 그럼 양쪽의 극단적인 값들은 아예 걔네들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5개의 자료가 있는 것은 맞아. 얘네 무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빼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5개의 자료가 있는 것은 좋은데 얘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바로 중앙값이야. 그런데 지금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0, 80, 90, 100이잖아. 그럼 이때 중앙값을 어떻게 구해? 가운데 있는 값을 어떻게 해? 없잖아, 이렇게. 짝수계다 보니까. 그럴 때는 가운데에 있는 두 개 값의 평균을 낼 거야. 2분의 80 더하기 90을 계산해서 얼마? 85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지금 자료가 5개가 있으니까 세 번째다. 자료가 4개가 있을 때는 두 번째 자료와 세 번째 자료의 평균을 낼 것이다. 얘네들이 가운데 있는 값이니까. 근데 만약에 자료 개수가 엄청 많아도 한 100개 정도가 만들어지면 가운데 있는 값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우린 여기서 한번 짐작 한번 해볼 거야. 봐봐. 지금 여기서 5개의 자료가 있는데 세 번째 자료가 바로 가운데 있는 값이야. 어떻게 계산했을 거냐면 얘는 자료의 전체 개수에다가 1을 더해서 짝수를 만들어. 그 다음에 얘를 2로 나눠. 그렇다면 얘가 3이 났을 테니까 세 번째 수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말이야. 자료가 101개가 있어. 그럼 그때 중앙값은 몇 번째일까? 101에다가
더하기 1을 계산하신 다음에 2로 나누면 2분의 102가 됐을 테니까 102, 그치? 102를 2로 나누면 얼마야? 51. 그래서 얘는 51번째 수를 세기만 하면 되는 거야. 51이 중앙값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51번째 자료인 거야. 자료를 대소관계에 맞춰서 쭉 배열하신 후에 51번째짜리 수를 계산하시면 걔가 바로 중앙값이야. 짝수 번째는 어떻게 되는지 봐봐. 짝수 번째 자료의 개수가 4개였어. 4개였을 때 이 두 번째 자료와 세 번째 자료를 더해서 평균을 냈다고. 이해되니? 어떻게 한 걸까? 이 4를 여기는 4 있지 4를 2로 나눈 거야. 절반으로. 그래서 두 번째.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세 번째. 만약에 100개의 자료가 있어. 짝수개가 있지. 그럼 이때는 2분의 100이야. 얼마니? 50. 그럼 50번째 자료와 그 옆에 있던 51번째 자료를 어떻게 하겠다고? 더한 다음에 2로 나눌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계산해보자. 그렇다면 얘네들 이제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다시 정리해보자. 이런 얘기인 거야. 만약에 n개의 자료가 있었는데 n이 지금처럼 짝수야. n이 짝수인 경우에는 그때의 중앙값은 n을 2로 나눈 2분의 n번째 자료와 그 옆에 있는 거 2분의 n의 플러스 1번째 자료의 평균이야. 더해서 2로 나눈다. 만약에 n이 홀수라면 그때는 n에다가 더하기 1을 더해서 짝수로 만든 후에 2로 나누어서 그 번째 자료가 바로 중앙값에 해당된다. 지금 중앙값을 찾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 다시 봐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중앙값은 아주 극단적인 값을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극단적인 값이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홀수개면 이렇게, 짝수개면 얘와 얘의 평균이다. 알겠지? 잘 기억해 두셔야 돼. 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최빈값에 대해서 볼 건데, 최빈값은 그냥 가장 많이 나오는 자료를 그냥 그 대표적인 자료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 대표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뭐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90호 옷이야 옷, 90호, 뭐 95호, 뭐 95호 뭐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런데 옷의 크기를 하나로 좀 규정져야 돼요. 아니 당신네 반은 몇 호 정도 입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것을 실제로 뭐 계산을 해서 뭐 저희 한 93호 정도 입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옷은 90, 95, 100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저희 반 애들 보니까 대충 봐도 한 95호가 좀 많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이런 것이 바로 최빈값이야. 알겠지? 또는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 요즘 영화계를 대표하는 영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처럼 숫자로 표현하기가 힘든 애들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영화 뭐 있어? 요즘 어떤 영화 재밌었니? 그때 뭐 저 귀칼이 재밌었어요. 또 뭐 F1이 재밌었어요. 전 귀칼이던데요? 저도 귀칼이요. 저는 좀비 딸이요. 뭐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요즘 영화요? 요즘 영화는 귀좀 F라는 영화가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다면 얘네들도 대표하는 거는 귀멸의 칼날이 그게 제일 많은 거 아니야. 요즘 귀멸의 칼날이 좀 많이 보는 것 같던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가 재밌게 본 영화에 대해서 이런 별량이 있었을 때 그 별량이라는 그 자료를 대표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이것이 바로 뭐라고? 최빈값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니?
그렇다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하나씩 보자. 먼저 첫 번째.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해달라는 것인데 평균 그냥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이거 너희들이 계산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중앙값부터 계산해 보자. 중앙값은 3, 3, 4, 7, 8 5개의 자료가 있죠? 맞니? 그럼 이때는 5에다가 더하기 1을 한 후에 2로 나눠서 2번째 자료를 읽어주면 되는 거야. 몇 번째 자료야? 세 번째 자료. 하나, 둘, 셋. 그래서 얘가 바로 중앙값이야. 그 다음에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온 거 얘기해주면 되지? 뭐 있어? 3.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중앙값 비교해 봅시다. 중앙값은 11, 11. 그 다음에 12, 16, 16, 18 이렇게 해줘야 되네. 그치? 이때 자료가 6개가 있잖아? 6개의 자료가 있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얘를 2로 나누어. 2로 나누면 몇 번째야? 세 번째 자료와 그 다음에 거기에 옆에 있는 몇 번째 자료? 네 번째 자료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자료 얘와 네 번째 자료 얘. 알겠지? 얘에 대한 평균 2분의 28이니까 얼마? 14.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바로 중앙값. 최빈값은 11이 2개 있네? 11. 그 다음에 16이 2개 있네? 16. 그치? 그럼 얘와 얘에 대한 평균 내야 되겠네? 아니라고. 평균 내지 못한 경우 아까도 봤죠? 오치수라든가 또는 뭐 영화라든가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이더라도 최빈값은 평균 내지 않아. 그냥 11, 16 그 자체야. 근데 만약에 조심하셔야 될 건 얘가 만약에 자료가 11, 11, 12, 12, 16, 16이었었다면 11도 몇 개 있어? 2개. 12도 2개. 16도 2개. 모두 나온 횟수가 똑같지. 이럴 경우에는 최빈값은 11, 12, 16이라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다 똑같은 개수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평균과 중앙값은 단 하나만 있지만 없을 수도 없어. 하지만 최빈값은 2개 이상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알겠죠? 봐봐. 줄기 입그림은 이런 거야. 지금 통학 시간이라면 이 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5분이래. 알겠지? 그렇다면 여기는 10의 자리를 나타낸다는 거야. 그렇다면 얘는 몇 분이야? 5분, 6분, 10분, 13분, 13분, 17분, 21분, 22분, 24분, 28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자료들에 대해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한번 계산 부탁드립니다. 봅시다. 다음 표는 학생 5명의 몸무게를 조사했습니다. 평균이 49라면 학생 B의 몸무게는 제가 얘를 X를 잡는다면 39 더하기 X 더하기 52 더하기 46 더하기 65인 거야. 알겠죠? 얘를 다 더해서 얼마로 나눠? 5로 나누어 그 값이 49라고. 이해되니? 또는 평균이라는 의미 자체가 서로 남으면 부족한 애 도와주고 해서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모두 49kg이라고 가정하겠다 라는 것이 바로 뭐야? 평균인 거야. 따라서 평균이 49란 얘기는 너도 49, 49, 49, 49, 49. 다시 말하면 얘는 49 곱하기 5랑 같아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X값을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뒤것도 한번 해주시고. 10명이 일주일 동안 가족과 대화한 시간이야. 70분, 65분, 보통 한 2자리 정도쯤이 되나봐? 100분? 아주 친독하구나. 아주 친밀하구나.
좋아. 예? 얘 학교 안 가? 엄청나지? 이런 애들 때문에 갑자기 가족과의 대화하는 시간이 확 늘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렇다면 얘가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값, 대소관계대로 쭉 표시한 다음에 여기 있는 가운데 값을 찾겠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이런 것을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한번 직접 얘기해 주세요. 네, 이제 연습 좀 많이 해주시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면 이제 산포도입니다. 산포도는 얘는 흩어질 산, 얘는 던질 포, 이런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요.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데 기준이 어디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볼 겁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5 이러한 놈이 있고 3, 4, 5, 6, 7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둘 다 평균은 똑같이 5거든요. 누가 더 산포도가 클까요? 얘를 A집단, 얘를 B집단이라고 한다면 누가 더 산포도가 클까요? B가 더 산포도가 클 겁니다. 자료가 좀 많이 흩어져 있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느낌은 알겠는데 얘가 더 많이 흩어져 있죠. 근데 왜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얘는 3은 5랑 2 차이 나고 얘도 2 차이 나고 얘도 1 차이 나고 얘는 2 차이 나고 하니까 당연히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치? 맞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별량과 여기 있는 평균을 빼서 그 차이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맞니? 그것을 우리는 편차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편차는 내가 방금 3은 5랑 2 차이 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7도 5랑 2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근데 3하고 7은 엄연히 상태가 다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3은 5보다 작은 쪽으로 2 차이 나는 거고 7은 5보다 큰 쪽으로 2 차이 나는 거니까 그 차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방향성을 잡아줬어. 이 편차라는 것은 그래서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야. 그래서 별량 마이너스 평균 얼마? 마이너스 2. 얘는 얼마? 마이너스 1. 얘는 0. 얘는 6에서 5를 빼니까 1. 얘는 얼마? 2. 이렇게. 알겠니? 이런 애들 우리는 무엇이라 부를 거라고? 편차라고 부를 거라고. 이 5개의 자료의 편차. 그럼 얘네들은 뭐였겠어? 다 0, 0, 0, 0, 0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럼 다시 또 물어볼게. 여기 봐봐. 다시 또 물어볼게. 아니 왜 산포도가 얘가 크다라고 생각한 겁니까? 를 이제 다시 물어보자면 아니 평균적으로 좀 평균보다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얘도 평균적으로 움직인 게 없고. 그래서 평균 진짜 내본 거야. 평균을 내봤더니 얘 다 더했어. 다 더해서 5로 나눴어. 얼마야? 0이야. 다 더했어. 다 더하면 얼마야? 얘도 5로 나눠서 얼마야? 0이네. 그치?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더 많이, 더 멀리 흩어져 있습니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해해? 왜 그러냐면 이 편차의 특징상 편차는 항상 합이 0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으로는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부호가 있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우린 이 부호를 없애기 위해서 편차를 제곱해봤어. 이 새끼들은 다 제곱해봤자 다 얼마야? 어차피 0이잖아. 얘네들을 편차를 제곱하시면 4, 1, 빵, 1, 4. 그렇다면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내보면 4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4가 되면서 얘를 5로 나눴겠지?
그럼 얼마 되는 거야? 5분의 10. 그래서 얘는 2가 되는 거야. 얘는 0인 것이고. 아, 그래서 얘가 더 크군요. 그래서 얘가 3포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거야. 3포도는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얼마만큼 흩어져 있는가를 물어보는 척도인데, 느낌상으로는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별량에서 자료를 빼봤어. 그래서 이만큼 차이가 나네. 근데 평균적으로는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라고 해서 평균을 구하려고 봤더니, 편차의 평균을 구하려고 봤더니 편차는 항상 합이 0이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3포도가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았어. 왜냐하면 부호 때문에. 그래서 이 부호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이 편차를 제곱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제곱을 해봤어. 그랬더니 얘는 실제로 유의미한 크기는 2가 나왔고 얘는 여전히 0이더라고. 그래서 얘가 3포도가 크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이 3포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그것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이 3포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분산이랑 하나는 표준 편차. 분산은 뭐라고?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낼 거야.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내는 것이 바로 분산이야.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봐봐. 5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1만큼 떨어졌고 얘는 2만큼 떨어졌고 얘는 1만큼 떨어졌고 2만큼 떨어졌으니까 최대 2만큼 떨어진 건데, 얘는 평균으로부터 2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잖아. 물론 제곱해서지만. 그치? 그래서 그 의미를 자료의 크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제곱한 것에 대한 의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산의 루트를 취할 거야. 그것을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불러. 그렇기 때문에 3포도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분산, 하나는 표준 편차. 분산을 구한 다음에 제곱한 것의 의미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루트를 취할 텐데, 루트를 취하면 바로 그것이 표준 편차가 된다.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먼저 확인해보고 넘어가 보죠. 간단하게 봅시다. 봐봐. 자녀수에 대한 편차를 나타낼 때 편차의 합은 얼마라고? 0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봐봐. 여기에서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인데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꼭 기억해놔야 돼. 편차의 총합은 0이다. 편차의 총합은 0이다. 얘네들은 당연한 말이니까 OX로 나왔었을 때 그런가 보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별량이 크면 편차는 양수일 거고 별량이 작으면 음수였겠죠. 그 다음에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거고 작을수록 가까이에 있다. 그런 얘기인 거고요. 한번 봅시다. 합이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0 나와야 된다고요. 그치? 그렇다면 1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x가 0 나와야 된다고. 이해되니? 그럼 속어져서 사라지겠지? x값 얼마? 마이너스 1. 이해할 수 있겠어? x값 마이너스 1. 찾았어? 그런데 평균이 2명이래. 평균이 2명일 때 B 가구의 실제 자녀수는 얼마입니까? 얘에 대한 실제 크기를 A, 얘를 B, C, D, E라고 잡는다면 별량에서, 얘는 별량이야. 진짜 아기의 그 자녀수, 알겠지? A에서 E를 뺀 게 1이라는 거고, B에서 진짜 평균이 2를 뺀 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C에서 평균 2를 뺀 게 2라는 것이고, D에서 2를 뺀 게 편차인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고, E에서 2를 뺀 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편차는 뭐가 되는 거라고?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알겠죠?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B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인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겠어? 자녀수 몇 명? 1명. 넘어갑시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좀 기억해 두시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 분산의 음이 아닌 제곱근, 그냥 양의 제곱근 하면 틀리겠지. 왜냐면 아까 봤지만 분산이 얼마일 수도 있어? 0일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음이 아닌 제곱근, 양의 제곱근은 틀린 말이다. 루트 분산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다. 그 다음에 아까 봤지만 3포도가 작다는 얘기는 자료들이 모여 있다는 거야. 자료들이 모여 있어. 자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고르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다시 봐봐. 자료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 얘 고르다. 얘는 고르지 않다. 알겠죠? 얘가 뭐라고? 고르다라고. 고르다. 고르다. 얘는 고르지 않다. 표현을 할 때 삼포도가 누가 크니 작니가 아니라 삼포도가 작어? 너 고르구나. 삼포도가 커? 너 왜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어? 너 고르지가 않네? 이런 표현을 쓸 거라고. 이해되니? 우리 예전에 막 그런 뭐 히스토그램도 좋고 막대 그래프도 좋고 아무튼 봐봐. 5라면 5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는 3, 4, 5, 6, 7이면 어떻게 돼? 3, 4, 5, 6, 7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고르다, 고르지 않다. 이해할 수 있겠어? 헷갈리면 안 돼, 용어에 대해서. 계산 한번 해봅시다. 먼저 평균 따져봅시다. 평균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어 주시면 돼. 근데 지금은 14, 15, 16, 17, 18 딱 자료의 5개가 크기가 1씩 차이 나니까 아마 이 새끼가 아닐까 싶어. 실제로 한번 다 계산해 봐봐. 아무튼 얘가 평균이야. 알겠죠? 별량에서 평균 뺄 거야. 편차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17에서 16을 뺄 거야. 1. 14에서 16을 뺄 거야. 마이너스 2. 16에서 16 뺄 거야. 0. 그 다음에 18에서 16을 뺄 거야. 2. 얘가 바로 편차야. 내가 제대로 계산했나? 다 더해봐. 얼마 나와? 0 나오지. 그럼 내가 제대로 계산한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편차의 제곱은 1, 1, 4, 빵, 4. 알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해보자. 편차의 제곱의 평균 계산해보자. 1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0 더하기 4를 얼마로 나눠? 2로 나눈다고. 그럼 얘 얼마야? 2로 나눠? 미친 거 아니야? 5로 나눠야지. 5개 자료인데. 5분의 10이니까 얼마니? 2. 얘를 우린 뭐라 부른다고? 분산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분산은 2가 되는 거고 표준 편차는 얼마 돼? 루트 2가 되는 거. 이해되니? 6회에 걸친 턱걸이의 편차를 나타냈대. 봐봐. 편차도 지금 뭐가 붙어 있어? 단위 붙어 있어. X값 한번 계산해 봅시다. 다 얼마니? 다 더해봐.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새끼 없어질 거고. 그럼 X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지. X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지 얘네들 합이 0 되겠네.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1이야. 다 계산해서 0 되는 거 찾으면 돼. 알겠지? 한번 계산해 봐봐. 알겠죠?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플러스 1이어야 돼. 플러스 1이어야 돼. 계산해 보세요. 플러스 1이어야 돼. 저처럼 대충 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은 계산 확실하게 하셔야 돼. 미안합니다.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그래서 편차. 분산 계산해 봅시다. 분산하려면 편차의 제곱이 필요할 거라고 계산해 봅시다. 4. 얘는 얼마야? 9. 얘는 1. 얘는 9. 0. 그 다음에 얼마? 얼마니? 1. 그치? 그 다음 얘네들을 다 더해. 얘가 편차의 합이죠. 그것을 얼마? 6번 한 거 아니야. 이해되니? 6번 했어. 얘는 6으로 나눠야 되겠네.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6분의 24. 4가 되겠네. 그래서 분산이 얼마가 되는 거야? 분산은 4. 알겠지?
표준 편차는 루트 4였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2가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 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한번 다 봐봐. 지금 오늘 배운 것만 따져보면 대표값에서 평균 배웠죠. 중앙값 배웠고요. 그 다음에 최빈값 배웠고요. 그리고 방금 분산 배웠고요. 편차도 배웠죠. 편차 배웠고요. 그 다음에 분산 배웠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 배웠어요. 제가 지금 분산만 파란색으로 적었죠. 그 이유는 나머지 것들은 무조건 단위를 반드시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분산 자체는 제곱이 된 왜곡된 크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위를 붙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단위를 붙여주셔야 돼. 반대로 분산에 단위를 붙였어. 저 굉장히 친절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그냥 틀리는 거야. 아시겠죠? 표준 편차에 단위를 안 붙였어? 깜빡깜빡 했네요. 그래, 그 깜빡깜빡 때문에 틀리는 거야. 나머지는 다 자료에 단위가 붙어 있으면 반드시 단위를 붙여주셔야 된다. 알겠죠? 지금 그리고 여기 회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거 보면 얘는 첫 번째 트라이야. 첫 번째 트라이, 두 번째 트라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도전을 했었을 때 각각에 대한 턱걸이에 대한 횟수인 거야. 알겠지? 뭐 6회, 6번을 턱걸이를 한 게 한 번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자료만 보시면 되는 내용이야. 부탁드립니다. 다 계산해 주시고 나머지 뭐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 직접 해 주시는데 저랑은 5번서부터 먼저 봅시다. 5번에다 별표 좀 쳐주시고 딱 두 문제만 더 할 거야. 평균이 7이고 분산이 2.8이래. 먼저 첫 번째 6 더하기 10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7이 얼마 나와야 돼? 5개니까 35가 나와야 된다고. 그쵸? 아까도 여기 있었지만 5개 자료가 모두 7이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것이 평균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35.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13, 2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y는 12였나 보다. 이해돼? 얘가 13, 10까지 하면 23. 그죠? 여기까지 계산한 게 23. 그렇다면 12가 나와야지 35로 만들 수 있었겠죠? 괜찮을까요? 다시 이번엔 편차 계산해보자.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뺄 거야. 얼마니? 마이너스 1. 얘는 얼마니? 3. 얘는 x 빼기 7. 얘는 y 빼기 7. 얘는 0. 그럼 편차를 제곱하시면 1 더하기 9 더하기 x 마이너스 7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7의 제곱을 얼마로 나눠? 5로 나눈 게 2.8이라고. 다시 말하면 얘가 5 곱하기 2.8이 됐다는 얘기지? 얼마니? 14. 맞니? 14. 얘는 14였다는 뜻이야. 14. 그렇다면 이 식을 다시 정리해 보시면 x 마이너스 7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7의 제곱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 새끼가 10이었으니까 4가 나와야 될 거라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식 정리해봐봐.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9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4y 더하기 49 맞니? 그 값이 얼마라고? 4라고. 그럼 식을 다시 정리해 주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14의 x 플러스 y에 더하기 49 더하기 49니까 얼마니? 98 값이 4라고. 그렇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말이야 얘 이항시키면 요 부분 이항시키면 플러스 14의 x 플러스 y죠.
빼기 98이고 원래 있던 플러스 4까지 있는 겁니다. 얘도 이항을 시켜주시면. 근데 x 플러스 y가 얼마야? 방금 봤지? 얼마래? 12 곱하기 12. 이거 계산해 주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사실 분산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중학교 과정 내에서는 지금처럼 이 방법을 사용하실 거고,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이제 확률과 통계를 배우시면 이제 다른 방법을 계산하실 텐데, 지금 그 다른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 좀 해볼게요. 잠깐 보세요. 만약에 A와 B와 C라는 자료가 있어. 그렇다면 얘에 대한 평균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됐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렇다면 이제 편차를 구해보자. 편차. 이제부터 편차 구해볼 거야. 편차는 뭐가 돼? A-M 그리고 B-M 그리고 C-M. 그리고 편차를 제곱해 볼까? 이렇게 제곱하겠지? 괜찮아? 다 제곱하시면 얘의 합은 A제곱, B제곱, C제곱 있을 거고, 여기서 하나씩 나왔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AM, 마이너스 2BM, 마이너스 2CM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M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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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제곱 이렇게 있을 거고. 이해되니? 그렇다면 얘를 다시 정리해보자. 요 놈만 잠깐 정리해볼까? 요 놈은 뭐가 돼? 마이너스 2m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를 이렇게 정리해봅시다. 복잡하니까 마이너스 2m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여기까지가 바로 편차 제곱의 합이야. 그 다음에 우린 얘를 뭘로 나눠줘야 돼? 3으로 나눠주면 얘가 분산이라는 거지. 아니,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해되니? 그렇다면 3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m에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m제곱. 잠깐만,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뭐라 부른다고? m이라고 부를 거라고. 이 새끼 m이라고. 야, 너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 너 m이구만.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도 있지. 그치? 그럼 식을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하면 뭐가 돼? 얘는 뭐니? 별량을 제곱해서 평균 낸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어? 그냥 a제곱, b제곱, c제곱 해서 별량이 a, b, c예요? 각 제곱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거야. 별량 제곱의 평균. 얘는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m제곱이지. 마이너스 m제곱. 그게 뭔데? 진짜 평균에 대한 제곱인 거야. 뭐가? 분산이. 알겠니? 괜찮아? 이런 원리 때문에 나와. 그래서 거기 맨 위에다가 좀 다시 한번 적어놔. 여기다 내가 예쁘게 다시 한번 적어볼게. 분산은 어디든지 간에 공간에다 좀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어놔. 분산은 별량을 제곱한 것의 평균 에서 진짜 평균, 우리가 원한 평균 있지? 그 놈의 제곱을 빼는 것이 바로 분산이에요. 필기해놔. 아이고, 필기해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제 내가 그냥 지울게. 지우자. 이해 못하셨으면 고등학교 가서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맞춰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평균이 7이고 분산이 2.8이래. 그렇다면 우린 여기다 이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 2.8은 분산이잖아. 분산은 별량 제곱 36, 10, 100, x제곱, y제곱 49. 얘를 얼마로 나눠? 5로 나눈 게 별량 제곱의 평균이야. 자료를 그냥 생으로 제곱한 거야. 그거에 대한 평균.
에서 진짜 평균 얼마? 7. 제곱을 빼는 거야. 이해되니? 그렇다면 x제곱 y제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 새끼를 별 2라고 잡는다면 그냥 별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바뀌어. 이해할 수 있겠어?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다. 요것도 잠깐 봐보자. 여기도 요것만 잠깐 봐볼게. 봐봐. 어떠한 별량의 집단들이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A나 B나 C 뭐 이런 점수들이 있었어. 이 집단을 내가 그냥 X라는 집단이라고 생각해 볼게. 알겠지? 근데 야 요번에 너희 점수 너무 안 나왔더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A 플러스 2, B 플러스 2, C 플러스 2 전체적으로 2점씩 다 올려줬어. 알겠지? 그런 별량은 내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X 플러스 2라고 표현을 할게. 마찬가지 A랑 B랑 C라는 자료들이 있었는데 야야야야 내가 요번에 너희들 한 3배씩 해줄게. 3A, 3B, 3C로 별량을 다 조작을 했어. 알겠지? 그것을 내가 3 곱하기 X라고 얘기할게. 3X. 알겠죠? 그렇다면 잘 생각해 봐봐. 얘네들에 대한 평균, 원래 A와 B와 C가 있던 애들에 대한 평균을 제가 평균 M이라고 할 거고, 분산은 V라고 표현을 해볼게. 표준 편차는 S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 뭔가 자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특정 값들이었을 거야, 얘네들은. 근데 X 플러스 1을 했어. 예를 들어서 빵점이 있고 10점이 있고 그 다음에 10점 너무 했다. 50점짜리 애가 있고 100점짜리 애가 있어. 내가 똑같이 2점씩 올려주잖아? 그럼 2점이고 52고 얘는 102인 거야. 자료의 분포 상태가 얘가 이렇게 돼 있었다면 그냥 옆으로 똑같이 이렇게 움직인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은 2점씩 올라가. 그런데 표준 편차 또는 산포도 이렇게 자료의 분포 상태는 어떨까? 영향을 줘? 안 줘. 똑같을 거라고. 똑같이 50점 차이고 50점 차이였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니? 근데 만약에 3배를 했어. 그럼 당연히 평균에도 영향을 주겠지? 평균에도 영향을 줄 거야. 그러니까 얘는 3M이 됐을 거야. 그럼 분산에도 영향을 주나 볼까? 이 새끼는 빵점이고 50점이고 100점이 있어. 근데 3배를 했어. 3배를 하게 되면 빵점은 그냥 빵점인 거죠. 100점은 몇 점이야? 300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분포 상태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이해되니? 따라서 여기엔 뭐가 들어가냐면 3S가 들어갈 거고, 얘는 이거에 대한 제곱이니까 구분산이 됐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 알겠지? 이것도 좀 필기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주어져 있는 문제들도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제 잘 풀어서 오세요.